제가 최근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허스틴이라는 블로거가 쓴 진짜 기가 막힌 비평글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독창적인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들이 얼마나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아티스트 한 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행위,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비평이라는 게 우리의 즐거움을 얼마나 더 크고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바로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블로거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하면서 그 독특함을 파고들고요. 그러다가 진짜 강점이 뭔지 딱 짚어내고 그걸로 이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이걸로 딱 마무리해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블로거 허스틴이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든 아티스트가 누구냐? 바로 나카모리 코코나입니다. 이력이 진짜 특이해요. 아역 배우를 시작해서 지하 아이돌까지 하다가 AV 업계로 들어온 거죠. 와, 진짜 평범한 길은 아니죠? 과연 이런 배경이 그녀의 연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의 첫 단추를 한번 꿰어보죠. 보통 우리가 귀여운 여동생 타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평론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파헤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이 분석의 시작이 재밌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틀, 그러니까 JAV에 흔히 나오는 귀여운 여동생 캐릭터로 딱 분류를 합니다. 딱 봐도 애교 많아 보이고 장난기 넘치는 얼굴에 근데 또 미소는 살짝 도발적이고 다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 블로거는 그냥 귀엽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미지에 바로 태클을 걸어요. 아주 구체적인 포인트를 딱 짚어내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녀만의 독특한 얼굴, 이른바 꼬부기상,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상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개성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비교가 허스틴 분석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독특한 꼬부기상이라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먼저 나서서 장난치는 주도적인 페르소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춘 게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살짝 비틀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수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낸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겉모습만으로도 벌써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어지는데 이제 분석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비평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기술로 말이죠. 대체 나카모리 코코나의 연기는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이 분석이 진짜 대단한 게 무조건 좋다고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냉정하게 약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몸이 좀 뻣뻣해서 어떤 자세들은 좀 어색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진짜 영리한 거예요. 왜냐? 이런 단점을 먼저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할 진짜 강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헐스틴이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배우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올라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딱 한 분야, 자기가 진짜 압도적인 재능을 보이는 바로 그 영역, 그러니까 펠라티어씬에서 그녀의 모든 예술성이 폭발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 바로 그겁니다. 블로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자지들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어루만질 수 있단 말인가. 와, 이 문장 하나에 이 평론가가 뭘 봤는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이 엄청난 갭, 이 대비되는 매력. 근데 여기서 분석이 끝나면 허스틴이 아니죠. 단순한 기술 자랑을 넘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요. 이 장면들에서 그녀가 연기하는 건 그냥 잘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페르소나, 바로 사디즘적인 여동생이라는 캐릭터를 딱 짚어냅니다. 순진해 보이는데 상대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 오묘한 매력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래서 그 사디즘적인 여동생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블로거가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서 분석을 해놨어요. 진짜 대단해요. 자, 1단계, 시선.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자신을 빤히 쳐다본다. 2단계, 눈빛. 눈을 살짝 치켜뜨면서 상대를 애태운다. 3단계, 자극. 귀두끝만 리드미컬하고 빠르게 공략한다. 이 3단 콤보가 바로 그녀만의 시그니처 기술이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절대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리드하는 그 주도성, 그리고 파트너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밀당 능력, 심지어 입이 유난히 크게 멀어지는 신체적인 특징까지 시각적인 쾌감을 극대화시킨다고 분석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와, 이 분야에서는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탄생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만의 확실한 무기를 가진 배우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과연 이 강력한 전문성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후스틴의 분석을 따라서 그녀가 남긴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블로거가 그녀의 커리어를 쭉 정리해 놨는데요. S1이라는 메이저 레이블에서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소속사도 옮기고 얼굴에 손도 좀 대고 결국 사토메로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커리어에 있었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분석은 마냥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그녀의 그 독특함이 오히려 상업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 심지어 판매가 잘 안 돼서 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던 일화도 빼놓지 않고 언급해요. 이런 솔직함 때문에 이 글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이랑 별개로 이 블로거는 여기서 정말 대담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녀가 이 역사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유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 진짜 이 단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지 흔적, 그러니까 푸스티프렌트라는 말을 직접 만들어서 써요.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이면서도 딱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이 보지 흔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세월이 흐른다 해도 남자의 자지, 귀도 끝에서 춤추던 신나의 요염한 혀놀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율로 남을 것이다. 이건 그냥 평가가 아니라 거의 선언이죠. 그녀가 남긴 임팩트가 역사에 기록될 수준이라는 아주 확고한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아티스트에 대한 정말 집요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가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단순히 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허스튼의 글은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걸 깊이 파고드는 긍정적인 분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에서 배워야 할 건 나카모리 코코나에 대한 정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보다는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와, 저런 디테일한 기술이 있었네 하고 감탄하게 되고 성공과 실패를 포함한 그 모든 과정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열정적인 분석이 우리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즐거움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진짜 핵심 교훈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면서 분석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즐거움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즐기는 방식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